안녕하세요. 아르케고스 경영연구소의 이승환입니다. 제가 한동안은 다른 강의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하느라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 격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공적인 간판의 이름을 아르케고스 경영연구소라고 지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저한테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 그렇게 알아보기 힘든 이름으로 지었는지,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금융권에 계신 분들에겐 이 단어가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활동했던 한국계 거물 투자자로 빌황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빌황 씨가 헤지펀드계 전설로 불리는 줄리언 로버트슨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이 빌황이 한때 엄청난 규모의 거래를 하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였어요. 이 사람은 커다란 레버리지를 써서 파생 상품을 주로 다루었는데, 근데 이 빌황님의 회사의 투자가 손실이 크게 나는 바람에 마진콜 사태가 터지면서 그 펀드에 투자했던 여러 투자은행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큰 금융 스캔들로 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여파로 제 기억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합병되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을 일으켰던 그 바로 빌황의 회사의 이름이 아르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였죠. 그래서 아마도 금융권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왜 이런 이름을 선택했는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빌황에 무슨 어떤 점을 유심히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은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헬라어, 즉 고대 그리스어고요. 성경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여기저기 가십에서 보기로는 빌황의 부친이 목사님이었다고 하고 본인도 되게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후원도 엄청나게 하고 비록 본인이 금융사기 범죄로 감옥을 갔다고는 해도 그 큰 돈을 만지는 갑부인 셈인데도 평소에 생활이 되게 검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런 일련의 투자 행위조차도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로 봤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래저래 투자와 관련해서든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적인 그런 활동으로든 유명세를 떨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빌황 또한 당연하게도 이 아르케고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정작 신약 성경에는 딱 4번 나옵니다. 다른 경전에는 나오지 않고요.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국어 번역은 제각각이에요. 어디는 주, 로드로 번역하고 어디는 창시자라고 번역했고 어디는 영도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이렇게 문맥에 맞춰서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래의 단어는 다 같죠. 아르케고스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 내지는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쓰이는데 특이하게 저 몇 개의 문장만 아르케고스가 쓰였습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단어 자체는 그 아르케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해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주목한 단어는 사실 아르케거든요. 이 아르케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선지자, 창시자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 기원, 원리,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서양 철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보면 뭐 그리고 아직까지도 서양 철학적인 사유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살레스처럼 최초의 철학자들은 우리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인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기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어요. 즉, 자, 지금까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르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인 관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뭐 제우스나 헤라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철학자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상징적인 설명, 이야기를 통한 신화적인 설명보다는 좀 더 이성과 그런 로고스에 기반한 그럴듯한 설명을 추구했던 거죠. 우리 우주의 섭리인 아르케가 도대체 무엇인지 가설을 세우고 서로 논박을 해가다 보니까 철학도 발달하게 된 겁니다. 탈레스는 아르케를 물이라고 했고, 아락시메네스는 공기라고 했는데,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물질, 그런 공기나 물 같은 물질조차도 아닌 수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세웠고, 서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세워지면서 점점 더 논리가 정교해지고 발달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건 고대라는 배경을 빼고 보면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케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 제도를 가리키는 대부분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 아르케가 들어갑니다. 참주정, 왕정을 가리키는 표현이 모나키죠. 근데 이건 모노 플러스 아르케여서 한 사람의 판단이 곧 통치 원리를 구성한다는 의미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귀족정은 올르가르키라고 하고 무정부주의는 없다는 의미의 접두사를 붙여서 아나키가 되죠. 특이하게 민주주의에는 아르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죠. 아르케가 없어요. 이것은 민주주의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 오늘은 제가 정치 차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빌황을 따라한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의 맥락을 유심히 보고 공부하려고 노력하지만 크리스찬이기보다는 고전주의자고 아르케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이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힘든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한 단계씩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서양 철학을 구성하는 큰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과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면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 고유의 미덕을 간직하고 있던 전통 사상들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수입한 서양의 사상들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든 것도 아닌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경영현상을 진단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 문명적인 맥락을 바라보고 원리를 추구하는 입장을 담은 표현이 아르케고스였던 거죠. 계속해서 끝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소라고 이름 지은 거고요. 자,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꽤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참, 뭐, 조직이든 제품이든 사람이든 장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붙인 조직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졌네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